정신분열증 이론에 대한 메모는 존재론적이고 현상학적인 인식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 열린 런던 국제정신분석협회 총회에서 발표한 이 글에서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많은 형식적 및 현상학적인 결함들의 윤곽을 그려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대상관계의 특이성, 생각의 왜곡, 언어 사용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회개의 어느 한순간에 비혼의 환자는 자신이 아이 때부터 환상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환상하기를 그만두었으며 마침내 이제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신에게 환상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 다룬에서 비오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고장애와 언어장애의 발생에서 대상과 자아의 분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분석이 성공적일 때 갑자기 찾아오는 파괴적인 부정적인 치료 반응에 대해 논의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우울적 자유의 문턱에 도달할 때 그는 두 개의 공포 사이에서 덫에 걸리게 된다. 그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책임성과 후회, 그가 자신과 대상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 입힌 것에 대한 그리고 도전, 거세 불안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뒤로 물러선다면 책임성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잔인함으로 그를 박해할 것이다. 분석이 비교적 성공적일 때 환자는 심리적 실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실제라는 말이 리얼리티라는 말이에요. 실제라고 하니까 좀 철학적인 용어처럼 들려서 여러분들이 좀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리얼리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적 현실, 심리적 리얼리티, 심리적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분석이 비교적 성공적일 때 환자는 심리적 실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환각과 망상을 갖는다는 것과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느끼며 수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환자는 분석가에게 강력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할 것이다. 나는 내가 보통 신경증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정신분석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전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담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했다. 해석을 위한 증거는 역전이에서 그리고 환자의 행동과 자유현상에서 찾아야만 했다. 비혼의 요약. 유아기 우울적 자리의 도래와 함께 언어적 사고의 요소들의 강도와 깊이 또한 증가한다.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이 악화되고 환자는 편집분열적 자리로 퇴행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적 사고를 위한 갓 태어난 능력에 대해 파괴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는 그를 고통으로 이끄는 요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꿈꾸기와 환상이 사고 능력을 위해 갖는 기능에 대한 그의 후기 이론, 잠과 깨어있음,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광증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그의 견해에 대한 예고편을 볼 수 있고 또한 담기는 것 개념, 역전이에서 근거를 찾는 그의 초기 형태를 미리 볼 수 있다. 환자가 대상으로부터 좀 더 분리되고 더 개별화되고 그리고 광증이 갖는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우울적 자리에 접근할 때 그는 자신이 더 나빠진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비정신증적 인격의 힘이 증가함으로써 환자는 정신증적 인격의 현존에 대해 최대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정신증 환자를 분석하는 자신의 기법이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여기서 조금 나눠 가면 좋은 게 비오는 신경증적 환자와 여기서 정신증적 환자의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동일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선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나 이오사이칼로지스트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은 뉴라티컬 환자의 하나다. 신경증적 레벨까지 발달한 사람만 정신분석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더라인 환자는 이미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는 어떻게 보냐면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은 다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점에서 대상관계 이론과 같아요. 하지만 치료의 기법에서는 해석을 사용한 특별한 경우 이분이 정신증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는 해석을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정신증적 상태에 있을 때는 해석을 치료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 나간다고 하는 기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각각 다른 견해예요. 실제로는 비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초기에 굉장히 해석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도 해석이 신경증적 환자나 정신적 환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쪽에 어떤 이 사람의 신념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점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혼의 얘기를 들으면 비혼의 얘기가 다 맞고, 이고사이칼리 얘기를 들으면 이고사이칼리가 다 맞고, 그래서 각각 서로가 다른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이론들을 실제로 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다른 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이분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주는 얘기들을 우리가 실제 임상이나 내 일상 삶에서 가져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걸 받아들여요. 무조건 이 얘기를 다 수용한다고 하는 무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수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자기의 트레이닝이 각각 다르고 자기가 양성된 어떤 여러 가지 토양들이 있는데 다른 이론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 이게 자기의 이론이 충분하게 자기가 소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쪽의 이론에서 나오는 기법들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데, 내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론이나 저 이론이나 다 같다는 입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열증의 사고의 발달에서 비오는 이렇게 진술한다. 정신분열증적 장애는 환경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첫째는 파괴적 충동이 너무 우세한 나머지 사랑의 충동까지도 그것에 물들고 가학성으로 바뀐다. 두 번째는 실제를 증오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는 정신의 모든 측면들로 확장된다. 나는 내적 실제와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임박한 멸절에 대한 끝모르는 공포이다. 네 번째는 갑작스럽고 조숙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다. 흥미로운 점은 비혼이 정신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신경증 환자들과 모든 일반 환자들 안에 있는 정상적인 인격 요소와 정신분열증적 인격 요소 사이의 구별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의도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호는 외부 실제뿐만 아니라 내부 실제, 그리고 그런 실제를 생각나게 하는 대상들을 향한 적대감, 가학성, 파괴성과 같은 주는 본능의 모든 속성들을 강조했다. 환자의 전이가 얇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요하다는 그의 관찰은 특별한 예리함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 좀 우리 나눠볼게.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의도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했죠. 그로스타인이. 비혼의 원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적 장애는 환경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이런 대전제를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글에서 나는 환경을 제외한 채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격의 네 가지 본질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게 정신분열증 장애는 환경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병인 이론이 여기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서 환경은 제외시키고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에서. 근데 그거 자체를 그로슈타인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왜 흥미로운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배제하고 다른 것들을 살펴본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변수들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중요 공통적인 것들을 배제를 하고 일부러 그 네 가지는 어떤 관찰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째 심텀들이에요. 심텀들만 얘기를 하고 진짜 병리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생긴다고 분명하게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나서 환경에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로슈타인이 흥미롭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건 굉장히 폴리티컬한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환경을 강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클라이니언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통 프로이디언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과 소사이어티에서의 폴리티컬한 입장의 위험 신호가 여기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환경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역동 중심, 아까 얘기한 역동 중심으로 한 클라인이나 프로이드 이론하고 등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환경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인격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 어떤 심텀들 이런 중심으로 안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환경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아주 가장 근원적인 병리적인 이론을 본인이 설명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이 논문 속에서. 그래서 아직은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